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생산물에서 생산물로 복귀하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생산물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은 원항 과정의 결과 원점 복귀 시 생산물의 양과 질 및 새로운 생산물의 첨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생산물의 경우 생산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체나 활동과는 달리 과정상 구별되는 단절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없던 것이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필요한 생산물을 스스로 모두 제조하여야 하지만 조직체를 구성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때에는 생산 방식이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회라는 전체 조직체 내의 부분을 구성하는 한 조직체는 사회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환하면 되니까. 혹은 또 어떤가요?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조직체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한 군데 모아서 분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같은 견해도 생겨나게 되겠죠.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생산물들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한 조직체가 그러한 생산물들을 모두 생산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으며 사회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산의 형식이 결정되는데 이는 조직체의 분업화를 야기시킵니다. 그렇죠. 즉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체는 사회에 필요한 한 가지나 몇 가지의 생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생산 조직체의 분업화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 그 생산 조직체들이 분업화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발전한 국가에서 확인 가능하죠.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체 내부도 조직체가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분화되는데 이는 생산 조직체의 기술적 분업화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분업화는 사회 전체에서도 발견되고 규모가 큰 기업체 내부에서도 발견되죠. 기술적 분업화가 고도화되면 생산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생산하는 기능들이 분리되어 별도의 조직체를 생성시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산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물이 다양한 기능과 결합이 가능하며 복잡한 부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기술적 분업화의 고도화가 가능해집니다.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들이 접목될 수 있으며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소비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대상들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양한 부품들의 결합으로 최종 소비되는 완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것들이죠. 접합체의 양적 성장은 세포 분열을 동반하며 이루어지는데 이는 완전한 형태를 갖출 때까지 진행되고 이는 조직체의 양적 성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세상에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엿보이는데 이러한 형식은 하늘이 깃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깃틀에 대해서는 예전에 언급했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접합체가 되죠. 접합체가 인간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겠죠. 거기서 형식이 발견되죠. 그러한 형식은 어떤가요? 뭐 사회에서도 발견되고 그래요. 자연에서도 발견되죠. 우주의 생성도 그러한 깃틀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마음 또한 그러하고
하나의 어떤가는 신이 있어서 그 어떤가는 신이 하나의 섭리 형식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산물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최종 소비되는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이 두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동에 의한 의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동하기 전이나 행동하는 도중이나 의지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심동 지출이건 노동 지출이건 의지 없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망적 성장이나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려는 것은 다 인간이 하는 거죠. 항상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죠. 그 동기가 결핍이건 탐욕이건 자비와 사랑의 형태이건 의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변화를 일으키는 전제가 됩니다. 생산물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기술적 구성에 입각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는 앞에서 다루었으니 생산성만을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증가는 기술의 고도화와 작업수단 및 생산 방식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기술의 고도화는 활동 지출을 통해 몸에 체득하는 움직임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그래요. 노동을 고도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의 고도화는 활동 지출을 통해 몸에 체득하는 움직임을 고도화시키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수단의 발전은 작업 도구나 원료를 개조하여 이루어지는 것. 두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몸에 체득하는 움직임을 고도화는 지속적인 심동 지출이나 지속적인 노동 지출을 통해 새로운 육체 움직임을 발견하거나 숙련되는 것을 가리키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의 움직임을 발견하거나 숙련되는 것. 작업수단의 고도화는 심동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학적 원리가 주로 이용됩니다. 생산 방식 역시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 방식 역시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산하느냐. 개인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협업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는가, 협업을 하더라도 개개인이 완성물을 각자 만드는가 아니면 분업하여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생산물의 속성 및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생산물은 구성 내용,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니 인간에게 유용한 기능이 없다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생산물의 구성과 내용의 유의 문제들이 현실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구성과 내용이 단순하거나 농산물이나 속산물처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 생산 방식은 다양한 작업 방식 중 생산량에 가장 기여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며 구성이나 내용이 복잡하고 그것이 생산물 기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협업이나 분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물의 특성에 많이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원리는 활용 가능한 기능의 종류의 수와 존재하는 생산물의 수에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분리와 결합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건 이전에 구체적 질을 지닌 효용입니다. 구체적 지닌 질을 효용을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능, 인간에게 필요한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닌 생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생산물이 기능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 내 존재하는 자연 법칙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학 기술이 많이 이용되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과학 기술. 자연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자연의 법칙을 안다고 하여 필요한 기능을 담지한 생산물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현실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생산물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렇겠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여 저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원리를 결국 발견하였고, 그래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열을 흡수하니까. 결국 발견했고, 끓는 점이 낮은 에테르, 암모니아, 프레온 등이 이용되다가 최근에는 천연가스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생산물인 냉장고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렇죠. 냉장고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적용시킨 거죠. 냉장고에는 과학적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압축 과정을 진행하는 압축기, 응축 및 열방 응축 과정을 진행하는 응축기, 팽창 과정을 진행하는 모세관, 증발 과정을 진행하는 증발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냉장고라는 생산물을 실현시키기 위해 또 다른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장치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래요. 원리를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생산물은 구체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존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가 이용되며 생산물로 실현시키기 위해 지식과 기술이 동원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인간에게 유용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기능들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산물의 수는 많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다른 생산물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상품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생산물들이 많으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생산물들이 종류가 많으면 결합이 가능해지니까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전기기관이라는 동력기는 기계의 동력 장치로 이용되었는데, 처음엔 그랬겠죠. 마차와 결합하여 1769년 니콜라 퀴뇨가 전기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19세기 초 교회용 버스로 유럽에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자동차 생기기 전에 이미 전기기관은 동력기와 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자동차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PC 컴퓨터 기능과 전화기 통화 기능, 카메라 기능 등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필수 포맷되었는데 최근의 일이죠. 최초 형태는 1992년 IBM의 사이먼에서 발견되며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이 크게 유행하면서 핸드폰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폰이 생성되기 전 인터넷 기술 및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발전해왔고, 전화기는 카메라 역시 장기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그래요.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나 전화기, 카메라가 이전부터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죠. 그 새로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거죠. 생산물의 발전 과정은 선박처럼 수송할 물품으로 인해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필요로 하는 기능의 고도와 내구성, 소형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기술이 발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용도 자체가 원래부터 커야 되는 것도 있죠. 선박처럼.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산물의 형태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이런 다른 생산물들과의 결합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기능과 기능의 결합을 위해서 각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물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기능이 동일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생산물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시원한 느낌을 인간이 지니도록 하는 생산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으며, 그렇죠. 인간이 여름에 시원하게 살아야 되겠다. 동일한 기능이라 하더라도 생산물이 한 종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죠. 종류가 다르죠. 지상에서 수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생산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기차 등이 있는데,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물이 다양해지는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생산물이 다양해지게 하는 원리를 생성시키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생산물을 다양하게 만들려 할까? 인간이 하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런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을 원한다는 거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외부 대상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생존에 필수적인 외부 대상이 현재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족한 상태라면 생산물이 다양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생존 수단이 부족하다면 생존 수단을 우선 늘리는 게 핵심이지, 뭐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만들려 하지 않겠죠. 필수적인 외부 대상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존에 필요한 외부 대상의 양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양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초과하는 양을 다른 사회에서 생산한 외부 대상과 교환함으로써 소비 가능한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이 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러면 다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다.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원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능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물체와 결합시켜 새로운 생산물을 생성시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생산물을 생성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원리와 핵심은 다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다양해지는 원리는 자연, 사회, 무와 마음을 가리키죠. 내 개념들이 다양해지는 원리와 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세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모든 것을 다루기는 힘든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생산물의 순환 과정에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고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활용 가능한 기능들이 증가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다양해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고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상이 생겼음을 가리킵니다. 통상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산물의 양과 종류는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은 뭔가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죠. 생산물의 양이나 종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 자본의 생성 조건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죄악시하는 이들이 많지만, 자본은 역시 뭐 기업으로 표시되는 자본, 뭐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본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겠죠. 터전이죠. 자본에 이상이 생기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현상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겠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금화 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라 했나요? 무의를 하라. 무의의 참뜻은 무의유의다. 역수의 작용을 거치고 어의 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를 그래 무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의유의라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미련한 공에 빠지지 않는다. 허탈함에 빠지지 않는다. 머리가 텅 비어 바보가 되지 않고 허탈한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런가 얘기해야 되겠죠. 작용 불의 이중. 그러한 작용은 중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참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은 뭐라 했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허탈감이 없다 이 말이죠. 만족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의 속성을 공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비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주기 전제 이모, 지돌이 문을 여는 지돌을 가리키죠. 주기는 핵심이 된다 이 말이죠. 중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두 눈에 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두 눈에 있다. 참뜻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갑자기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참된 뜻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에 대한 또 두 눈에 대한 참뜻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 주진 않죠. 두 눈, 지금 뭘 하나요? 예로부터 이렇게 다 얘기했던 건데, 마음을 잘 보라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마음을 잘 보라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건 뭔가요? 그러면 도통한다 이런 말은 어떤가는 신과 통한다는 거죠. 어디서 통하나요? 마음에서 통하겠죠. 의식이나 어떤가는 신은 강림하는 어떤가는 신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눈을 보라 이 말은 마음을 잘 보라 이 말이죠.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나요? 생각을 하면 마치 얼굴 앞에 있는 것 같다, 눈 앞에 있는 것 같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잘 봐라, 두 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 그 말인 것이죠. 이목자 두병야, 두 눈은 두 북두칠성의 자루와 같다. 그 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음을 내관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참 뜻이겠죠.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거는 신의 마음과 어떤 거는 신을 찾아라 그 말이겠죠. 알선조와 저는 음양, 돌면서 이루어지고 음양을 바꿔 나간다. 북두칠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북두칠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북두칠성은 일곱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곱 별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고 있죠. 북두칠성 자루는 뭔가요? 요광, 계양, 옥형 이 세 개겠죠. 국자처럼 생겼죠. 북두칠성 전체 모양은. 그런데 이 북두칠성은 도는데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아요. 그 사이에 이제 낮과 밤이 있죠. 24시간 안에 음양이 바뀐다. 음양도 발견된다. 이 말이죠. 순환한다. 순환과 음양의 바뀜을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요. 알 수 있다. 그 말이겠죠. 북두칠성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음양이 있다. 낮과 밤이 있다. 또 순환한다. 뭐 그런 어떤 사실을 직관할 수도 있겠지요. 특별한 기능은 아니죠. 그 말이고, 기대약 즉 시중 1 수중 금 2. 대약 크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중에 있는 금이다. 참뜻을 얻어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물 중에 있는 금, 물 중에 있는 금을 따릅니다. 물은 관계를 성인적으로 관계에 간직된 뜻 중에 하나가 물이죠. 관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설명했죠. 물 속에 있는 금이다. 물 속에 있는 금이 되어라. 이 말은 예전에 설명했죠. 태극. 어떤가는 신이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떤가는 신을 의식에 강림시켜라. 이 관계죠. 그 물 속에 있는 금.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금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싫어서 대놓고. 즉 수양 연이 물속에 있는 금일 뿐이며 물속에 있는 납일 따릅니다. 똑같은 말이죠. 물속에 있는 납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어떤가는 신을 의식에 강림한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돈다. 북두칠성의 자루. 북두칠성은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루에 해당하는 별은 요광, 계양, 옥형이다. 요광, 계양, 옥형이다.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아가겠죠. 북두칠성은 24시간 동안 한 바퀴 회전한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 그러한 이유로 옛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 시간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진짜 도느냐?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없으니까 한번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겠죠.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이렇게 7개 별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긴다. 그렇죠. 참도서 보겠습니다. 넋의 작용을 거치고 오래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참된 깨달음을 얻어 허망함에 빠지지 않는데 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의식이 돌아가 의식에 어떤가는 신이 의식이 강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식이 강림하는 어떤가는 신이나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은 마치 얼굴 앞이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어떤가는 신을 의식에 강림시킨 이들은 한결같이 눈앞이나 얼굴 앞을 잘 살펴보라고 한 것이다.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킨 이들은 있었겠죠. 꼭 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의식이 강림한 신을 가리켜 옛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금이라거나 물속에 있는 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석에 달려있죠. 예수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그렇죠.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무슨 말인가요? 두 눈에 집중해라. 두 눈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내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 다 그 얘기해. 마음을 살펴보라 이 말이죠. 마음에 있는 의식과 신을 잘 눈여겨봐라. 그것이죠. 거기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게 가려진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가려진 것. 어떤 거는 신인,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사실 가려진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왜? 모든 것은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죠. 참된 깨달음이 있다 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진 않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